이제는 아이들 갖고 왔니? 그래. 자, 우리가 이제 처음이니까 이러면 소개를 할게. 홍계강이고 나는 이제 너희들이랑 15회야. 이게 일주일에 3번씩 월수금해야 되지? 월수금해서 2월까지 해서 15회 지금 기준이거든. 우리가 지금 그 전체 차례를 봐봐. 몇 회까지냐. 단원을 보면 자, 콘텐츠 그 앞부분에 차례를 보면 이제 12단원까지 있지? 12단원. 행렬까지 있는데 그 15회 12단원이면은 뭐 그냥 적당한 거야. 여유가 그렇다고 많은 것도 아니고 중간에 아마 이렇게 테스트도 보고 막 그럴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빠지는 게 있어. 그래서 공수원을 너희들이 지금 보내도 있고 안 보내도 있겠지만 너는 지금 혼자는 공부는 한 번도 없지? 내일은 지금 내가 왜 썼냐면 내가 지금 동영상을 찍어서 사실은 원래 밴드에 우리가 올리긴 하는데 밴드가 좀 불편한 게 있어서 내가 유튜브에 올려. 그러니까 내 이름 치면 한 구독자 50명대 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거기 동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만약에 복습을 하고 싶다, 이해가 안 돼서 또 한 번 듣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봐. 영상 내가 매일 업데이트 하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 되고, 만약에 너네들이 결석을 하거나 빠졌다면 그때도 이용하면 되니까 이제 보기로 하자. 자, 그래서 공수 원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첫 과목이라 너희들이 이제 여기는 어느 정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지 몇 번을 볼 거야. 최소한 한 두세 번은 볼 거야. 두세 번은 봐야 또 이해가 돼. 너희들이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을 해보는 건 처음이잖아. 그래서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갈 거야. 한번 보면 알아. 지금 외울 것도 되게 많아. 공식도 많고. 그렇다고 뭐 완전 새로운 걸 배우진 않아. 중3 때 배웠던 과정이 나와. 지금 우리 지금 오늘 할 과정이 중3 때 배웠던 과정 중에 너희들이 3학년 1학기 때 인수분해, 그 다음에 2차 원점식, 2차 함수. 요 세 단원은 중3 때 배운 거야. 1학기 때. 근데 요 세 단원이 우리 공수원에 또 다 나와. 다 나오기 때문에 요 과정이 만약에 좀 잘 안 되겠다. 자기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중3-1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이걸 아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 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자기가 기억이 안 나거나 부족하다 싶은 사람들은 복습을 해. 3-1. 3-1 과정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오늘 할게 인수분해 쪽이랑 좀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이제 다항식이 뭐냐 우선 용어부터 설명을 하자. 용어부터. 그래서 11페이지를 한번 보자. 11페이지. 자, 11페이지에 보면 항이라는 말이 나오지. 항은 뭐냐?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이렇게 곱으로만 이루어진 거 이런 거 이런 게 다 항이야. 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 3 곱하기 x 곱하기 x 4 곱하기 y 뭐 얘는 6 곱하면 6이지만 이런 걸 다 각각을 우리가 항이라고 부를 거야. 항이라고. 그 중에서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을 상수항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운 거는 숫자가 상수항이었어. 숫자야. 그지? 중학교 때 배웠던 수준으로는 숫자가 상수항인데 앞으로는 문자가 들어가도 상수항이 될 수가 있어. 그 상수항의 뜻을 봐봐. 숫자로 됐다는 게 아니야. 그런 말이 없고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x에 관한 식이야. 이게 x에 관한 식이면 얘는 x가 없지. 그럼 이건 x에 관한 식에서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상수항이 되는 거야.
x가 없으면. 그러니까 x에 관한 식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예를 들어 x에 관한 2차식, x에 관한 3차식 이렇게 말이 주어졌을 때 x가 없는 거는 다 상수항이야. 그럼 얘도 상수항인 거야,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숫자만 있다고 상수항이 아니야. 이제는 그 문자에 관한 식에서 그 문자가 없는 건 상수항으로 생각하면 돼. 알겠니? 그래서 여기 봐봐. 상수항의 정의가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그 말이 뭐야? 여기서 특정한 문자가 누구야? x야, x. x를 포함하지 않는 항 상수항이야. 알았니? 무슨 말인지? 응. 자, 개수. 항에서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중학교 때까지 뭘로 배웠니? 개수는 문자 앞에 있는 요 숫자가 개수였어. 요 숫자. 요 숫자들이 개수였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EXY라는 항이 있다고 해봐. 그럼 이게 X에 관한 식이라고 전제를 하자. X에 관한 식. 그러면 누가 개수야? X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개수야. 여기서 X 제외하면 누가 있니? 2Y. 2Y가 개수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개수가 숫자만 되는 게 아니야. 개수도 문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와 숫자는 전부 다 개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항에서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말이 나오지. 즉 x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2y가 개수가 돼. 그럼 얘가 만약에 y에 관한 식이야. 그럼 누가 개수야? y에 관한 식이라고. 그렇지. y를 제외한 나머지가 개수가 됩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다항식은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바로 이런 거지. 지금 여러 개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가 이걸 다항식이라고 해요. 다항식. 그 다음에 단항식은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거. 자, 이런 거 하나, 이런 걸 각각을 단항식이라고 얘기한다. 차수, 항의 차수는 항에서 특정 문자가 곱해진 개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x의 2차항이지. 그럼 차수가 2가 돼. 얘는 y의 1차항이니까 차수가 1이 되는. 알겠니? 근데 다항식의 차수라고 그러면 이 전체 다항식에서 가장 차수가 높은 걸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됐대 식이. 자, 이게 x에 관해서 몇 차식이니? x에 관해서 몇 차식일까? 우리가 다항식의 차수는 아까 뭐라고? 그 문자에 관한 차수 중에 가장 큰 거야. 그럼 x에 관해서 가장 큰 게 몇 차야? 3차. 그렇지. 여기 2차 있고 1차 있고 3차 있으면 x를 기준으로 하면 3차야. 아니? 자, y에 대해서는 몇 차야? 2차. 그렇지. 여기 2차, 여기 1차니까 y를 기준으로 하면 최고차항이 2차지? 그 문자에 따라서 차수가 달라진다는 거야. 알았지? 동요함은 뭐냐? 특정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은 항이다. 특정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지금 얘랑 얘랑은 동요함이 돼. 왜? x와 1차, y도 1차가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지. 이런 걸 동요함이라고 해요. OX. 그래서 특정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은 항, 동요함이다. 그럼 예를 들어 자, 얘네 둘을 만약에 내가 x를 기준으로 한다면 동요항이냐 아니니? x를 기준으로 하면 x의 최고차항 2차 얘도 2차지? x를 기준으로 하면 동요항이 맞지? 자, y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 1차 얘는 2차니까 y를 기준으로 하면 다르지?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y를 어느 문자가 기준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건 어느 문자가 기준이냐에 따라서 다 중요한 게 달라져. 답이 어느 문자가 기준이냐. x에 관한 식이냐 y에 관한 식이냐 그걸 잘 봐야 돼.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여기 뒷페이지를 보면 거기 이제 그 이소프의 4x 제곱 y가 x를 기준으로 하면 2차식이지, 그지? 그럼 x가 기준이면 2차식. 개수는
x를 제외한 나머지 4y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y가 기준이면 최고차항이 1차씩 개수는 y를 제외한 나머지 4x 제곱이 되겠지. 근데 x, y가 다 기준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자, 그럼 문자 두 개가 기준이면 어떻게 할까? 차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의 차수와 여기의 차수를 더한 게 차수가 되는 거야. x, y가 기준이면. 그럼 2 더하기 1이니까 3차씩. 그러면 개수는 x, y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느 문자가 기준이냐에 따라서 식이 차수와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 밑에 것도 예를 든 거를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 자, x를 기준으로 하면 최고차항이 3차씩. 상수항은 x가 없는 거 바로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빼기 9. 그래서 x가 기준이면 상수항 마이너스 y제곱 빼기 9. x가 없으면 다 상수항이라고 했지. 자, y가 기준이에요. y의 최고차항은 2차식이고 상수항은 y가 없는 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x, y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x와 y가 동시에 기준이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야. 그럼 3 더하기 1 4차, 얘는 4가 되고 얘는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고 얘는 그냥 2가 되고 얘는 1이 되고 얘는 없으니까 0이 되고 그럼 최고차항이 4차가 되는 거지. 그러면 x, y를 기준으로 해서 상수항이 누구냐? x, y가 없는 건 누구밖에 없어? 마이너스 9밖에 없지. 그럼 마이너스 9가 상수항. 자, x에 대한 동류항. 자, x 1차항은 얘 하나. 그러니까 이게 동류항이야. 3xy, 4x. 여기 두 개가 동류항이 되겠지, 그지? y에 대한 동류항. y 하나 있는 거 얘 두 개지? 이렇게. 그래서 어느 문자가 기준이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자, 그 다음에 내림차순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모든 식을 쓸 때는 내림차순으로 전개를 한다고 그래. 내림차순 말 그대로 내려가는 거야. 누가 내려가냐? 차수가 높은 거에서 낮은 걸로. 항상 우리가 앞으로 정리할 때는 모든 다항식은 내림차순으로 써줘야 돼. 차수가 높은 거에서 낮은 거 순으로 정리하는 걸 내림차순. 그럼 반대로 하는 건 오름차순 되겠지. 오름차순은 쓸 일이 없어. 여기서만 그냥 이런 용어가 있구나라고 알면 돼.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 내림차순. 내림차순을 어떻게 쓰냐? 예를 들어 내림차순. 자, x의 최고차항부터 생각을 하면 자, 2x 세제곱이 먼저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x의 1차항이 x 더하기 4. 그럼 오름차순 이걸 반대로 쓰면 되지. 반대로 아래 밑에서부터 차례 돼. 이게 오름차순. 근데 오름차순 쓸 일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 내림차순만 쓰면 된다. 근데 이건 문자가 하나니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문자가 만약에 두 개가 있다면 자, x에 대한 내림차순. 자, 봐봐. 되게 중요해. 너희들이 이거를 정리를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 내림차순 정리를 잘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인수분해도 할 수 있고 모든 식을 다 풀 수 있어 지금. 자, x의 최고차는 몇 차니? x를 기준으로 몇 차가 최고? 2차. 그렇지. 2차? 1차? 1차. 2차지? 그러면 x 제곱을 먼저 써. 자, x의 1차항이 몇 개 있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지? 그럼 이렇게 두 개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묶어야 돼. 너희들이 이걸 안 묶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 x가 기준이면
같은 차수이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아까 동형이라고 그랬지. 동형. 동형끼리는 반드시 묶어줘야 돼. 얘랑 얘를 묶으면 x로 묶어봐. 3xy 제곱 빼기 싸우지. 그 다음 나머지를 그대로 써. 그럼 얘가 상수항이 되는 거야. x를 기준으로 하면. 근데 얘도 내림차순으로 써주는 게 좋아. y 2차, 1차 상수항. 내림차순이지? 응.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x가 기준으로 했을 때 내림차순. 자, 그럼 y에 대한 오름차순이다. 자, y를 기준으로 하면 우선 차수가 제일 작은 게 뭐야? y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상수항이지. y가 없는 거 누구 있니? 상. 얘도 있지. y가 없으면 다 상수항이지. 그러면 x 제곱부터 순서대로 써줘야 돼. y가 없는 거, y가 없는 거. 자, 이게 y에 대한 식에서는 이게 상수항이지, 그지? 그 다음에 y의 1차 얘밖에 없네. 그 다음에 y의 2차 이거 두 개 동형이네. y 2차니까 묶어야 돼 반드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y에 대한 오름차수. 선생님. 어. 네. 어. 저 이번에 어. 쟁반에서 상수함끼리 순서하게 맞출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쓸 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도 이게 상수항이잖아, 그치? 얘네들도 내림차순으로 써주는 게 좋아.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인수분해할 때 얘네들을 가지고 또 인수분해 하는 게 나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수분해 이거 중3 1학기 때 배웠던 과정인데 예를 들어 이게 어디 나오냐? X좌법으로 인수분해하는데 문자가 두 개 나오는 경우 있어. 어떤 예를 들어볼까? 2차 6차 이렇게 늦었어? 저 12시 반까지. 죄송. 아, 시간 12시 반인 줄 알았어? 그래서 어. 내일 3시 15분에 다음 네. 수요일 날? 아니 계속 3시 15분에. 아, 계속? 백현이? 네. 그런 문제가 여기 안 나오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어디 하냐면 너희들 그 백구 쪽에 봐봐. 백구 쪽 봐봐. 백구 쪽에 자, 이거 인수분해인데 이거 너희들 중3 때 배운 거야. 3-1에 나온 내용이야 이거. 백구 쪽에 4-2로 넣어. 자, 봐봐. x의 최고차항이 2차, y의 최고차항이 2차. 차수가 같으면 누구에 대해 정리해야 되니? 인수분해해야 돼. 아무거나 해도 돼, 아무거나. x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y를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2학년 알파벳 순서대로 x를 먼저 잡아. x를 기준으로. 자, 여기서 내림차순이 필요해. 지금 우리가 써놓는 요 내림차순 가정이 여기 지금 그대로 적용돼. 잘 봐. x 제곱 하나밖에 없지? x 1차 두 개 있는 동형끼리 묶어야 돼. 그 다음에 이게 상수항인데, 자, 얘를 이렇게 순서대로 써줘야 돼. 내림차순이지 이거. 왜 순서대로 써줘야 될까? 이거 인수분해가 돼. 어떻게 마이너스로 묶어봐? 이렇게 되지? 아니 안 맞니? 이거 인수분해 되냐 안 돼? 마이너스 6 더하니까 마이너스 5 되지, 그지? 인수분해 아니지? 3-2에 나온 거잖아, 그지?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이거를 마치 뭐처럼 생각하냐?
y가 문자가 아니라 숫자같이 생각해. 숫자야. y는 우리 x제곱으로 어떻게 1 주고 자 곱해서 얘 나오고 더해서 얘 나오는 거 마이너스를 누구한테 줘야 될까? 자 2y 더하기 1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주는 거야. 그럼 더해봐. y 더하기 4가 나오지.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 x 더하기 2y 더하기 1 x 빼기 y 더하기 4.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얘가 내림차순으로 써줘야 되겠지. 그래서 상수항도 내림차순으로 써주는 게 좋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상수항도 내림차순으로 써줘. 이래야 인수분해가 돼. 미리 한 거야 지금. 설명하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13쪽 보자. 13쪽. 자 다음 식의 덧셈과 뺄셈은 뭐 이건 간단해. 그냥 그대로 동료한끼리 더하고 빼면 되는 거야. 이런 문제는 사실 뭐 그냥 아주 쉬운 문제지. 차례수지.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돼. 예를 들어 a 더하기 b를 구하시오. 그러면 동료한끼리 계산 이거 더하면 4x제곱이지. 얘 4xy 빼기 2xy 곱하기 2xy. 얘 더하면 2y. 이렇게 동료한끼리 그냥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a 빼기 b면 그냥 빼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복잡한 식처럼 뭐 5번에 뭐 이런 걸 구하라 했다면 먼저 이 식을 전개를 해. 전개를 해서 마이너스 b 자 플러스 c가 되겠지.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이제. 계산이 이제는 복잡해지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안 돼. 계산 실수하지 마. c는 자 그럼 이걸 전개를 해. 전개를 쫙 해서 자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 동료한끼리 계산을 하자. 동료. 자 x제곱 하나 둘 세 개 있지? 그럼 계산할 수 있지? 9 빼기 1 8 더하기 2니까 10x제곱이지. 그 다음에 12xy 하나 둘 세 개 있지? 12 더하기 2 14 더하기 1 15. 그 다음에 y제곱도 하나 둘 세 개네. 마이너스 3 빼기 3 마이너스 6 빼기 4 마이너스 10. 그래서 동료한끼리 순서대로 계산을 이렇게 해주면 된다. 간단하지? 계산만 줘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계산.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우리 일반 연산에서 덧셈에서 자 이런 걸 무슨 법칙이라고 해요? 바꿔도 성립한다 해서 교환법칙. 그 다음에 이렇게 묶거나 같다 해서 결합법칙. 이게 다항식끼리도 그대로 적용돼요. 다항식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항식도 이게 그냥 A 더 B, C라는 다항식도 이게 그대로 적용된다. 별 내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번에 한번 풀어보자. 15번에 1번 내가 다 풀어주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머지는 숙제야. 내가 안 풀어주는 거. 여기서 안 푼 거는 숙제고 15번에 1번에 14 해보자. 14 1번에 14 1
어려워? 우선 누가 기준이냐를 봐야지. 누가 어떤 문자가 기준이냐. 그걸 먼저 봐봐. 태경이는 이거 늦게 왔으니까 앞에 동영상을 내가 이거 찍고 있거든? 내 이름을 쳐서 유튜브에 치면 나오고 동영상 올리니까 여기 들어가서 앞에 보고 좀 봐. 자 보자. 이건 뭐 고민하면 안 돼. 그냥 바로바로 그냥 생각해야 돼. x의 기준이야. 내림이야. 자 x의 최고차항부터 써. 2x제곱 하나밖에 없네. 그 다음에 x 1차항이 얘밖에 없네. 그럼 얘를 쓰는데 쓸 때 우리가 x가 기준이잖아? 그러면 x, y라고 쓰지 말고 뒤에 x를 붙여주는 게 보기가 좋아. 너희들이 x에 관한 식이면 보통 이렇게 2x제곱 무슨 x 이렇게 끝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yx라고 쓰는 게 보기가 좋아. x가 기준이야. 그럼 나머지는 상수항이지? 상수항도 내림차순으로 쓰라고 했지, 그치? 자, y가 기준이고 오름차순이네. 자, 그럼 오름차순이니까 차수가 작은 거부터 y가 없는 거부터. y가 없는 게 뭐야? 2x제곱 더하기 3. 얘가 상수항이지? y를 기준으로 얘가 상수항. 그 다음에 y의 1차항. 자, 하나, 두 개. 내가 내림차순이든 오름차순이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묶어야 돼. 동경끼리는 반드시 이렇게 묶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남는 거 누구야? 마이너스 Y지. 되겠니? 응. 그러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쉽게 풀어야 되고 4번. 자, 4번을 풀 때는 먼저 1번이나 2번처럼 그 다항식 A, B라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다항식을 먼저 간단하게 해준 다음에 대입해. 처음부터 대입하지 말고 그 다항식의 괄호를 풀고 간단하게 계산한 다음에 대입해서 풀어봐. 4번, 1, 2번 다 해봐. 내가 안 푼 거는 다 숙제야. 답이 나오네. 자, 너희들 계산이 좀 느린 애들 있지? 고등학교 때는 너희들 중학교 때랑 이 문제의 난이도 수준이 달라. 내신, 특히 내신은 너희들 지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몇 분 주니? 45분 주지. 45분 수학 볼 때. 고등학교 때 50분 주거든? 5분밖에 안 늘어나. 근데 문제의 난이도는 몇 배가 어려워. 그럼 어떻게 되냐? 너희들 이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려면 엄청 빨리 풀어야 되고 검토할 시간이 없어. 검토하려고 하면 이미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이 없어.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너희들 내신 보면 알겠지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중학교랑 차원이 달라. 그래서 한 번 풀면 그게 답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정확하게 풀어야지. 근데 만약에 내가 속도가 느려. 정확하지도 않아. 그럼 점수가 나오겠니? 당연히 안 나와. 고등학교 때 왜 내신이 안 나오냐? 수능은 모의고사는 그나마 시간적 여유가 많아. 모의고사는 100분이야. 수학이 100분인데 30문제 풀어 100분 동안. 그러면 앞에 있는 뭐 2점, 3점은 푸는데 솔직히 잘하는 애들은 2점, 3점만 푸는데 15분이면 풀어. 그럼 남는 85분 동안 뭐 할 거야? 4점짜리 푸는 거야. 4점짜리.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많아. 근데 내신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문제가 더럽게 못 푼다. 나는 뭐 어렵다. 자, 속도가 느리다. 정확하지도 않다. 지금부터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어떤 문제를 푸냐면 주로 연산만 돼 있는 문제집을 많이 풀어. 그래서 뭐 연산 문제집 되게 많아. 뭐 센도 연산이 있고 센 연산이라고도 있고 그다음에 뭐 풍산자라는 것도 있고 하여튼 시중에 보면 연산 문제지가 되게 많거든. 내가 속도가 느리다 정확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걸 하나 사서 풀어. 계속 반복해서 풀어. 그러면 도움이 많이 돼. 그 수학이 방법만 안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풀어도 풀어야 되고 빨리 풀어야 돼. 빨리.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데 수학하다가. 내 얘기를 하자면 난 눈높이 수학하냐? 눈높이 알지? 구문 수학 알지? 눈높이. 나는 이거를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해서 고2까지 했잖아. 니네 눈높이로 미적 해봤냐? 상상이 안 가지? 눈높이로 미적이 나와. 실제로 나와. 근데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엄마가 시켜서 했지. 근데 얼마나 지겨워. 너도 알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이 찾아오지. 찾아와가지고 맨날 검사하잖아. 내가 한 번은 초등학교 때 너무 짜증이 났다. 숙제는 안 했거든. 근데 머리를 썼지. 그래서 이제 숨겼어. 안 한 걸 숨기고 선생님이 와서 막 이제 뒤지는 척을 하는 거야. 찾는 척을 해. 내가 어떻게 숨겼는지 알지만. 그래서 뭐 결국에는 다음 주까지 해와? 그래가지고 넘어가고 막 그런 일이 엄청 많았지. 나도 되게 반복하는 게 짜증나잖아. 지겹잖아. 이거 어떻게 해? 근데 그냥 무식하게 했어.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 거야. 그래서 나는 A부터 해서 어디까지 하냐면 5까지거든. A, B, C, D, F, G, H, I, J, K, L면 5야. 5가 미적이야. 미적까지 했어. 미적을 난 눈높이로 하지. 전국에 몇 명이 안 돼. 수료하자. 끝까지 다 했어. 그 계산이 엄청 빨라지고 정확해진 거야.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도움이 많이 돼. 우리 단순 연산을 귀찮아하면 안 돼. 니네들이 정확하게 풀면 상관이 없어. 그것도 빨리 풀면. 근데 느리잖아. 그러면서도 부정확해. 그러면은 무조건 연습해야지. 시간이 없어. 고등학교 가서 연습하려고 그러면 너희들 수학만 할 거 아니잖아. 딴 과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을 그렇게 막 시간이 없어 많이. 그러니까 지금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야. 중학교 때 연산이 느리다. 많이 연습을 해라. 빨리빨리 풀 줄 알아야 돼. 다음에 뭐 이런 문제는 무조건 뭐부터 푸냐면 이거 자체를 괄호를 풀어버려. 항상 바로 푼 다음에 대입을 해. 그럼 3 일단 곱해봐. 마이너스를 일단 곱해봐. 그 다음에 C는 그대로 더하지. 자 그럼 이제 동료함끼리 묶어. 3 빼기 2지. x 세제곱. 그 다음에 x 제곱이 하나, 두 개네. 그 다음에 x 1차 하나, 20. 4개 3부터 16.
다음에 4 더하기 70. 자,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순서대로 써줘, 처음부터. 그래서 계산이 정확한지를 꼭 확인을 하고.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라 했어? 요거 먼저 괄호를 풀어서 식을 간단하게 해주라고 그랬지? 자, 동명끼리부터 얘는 계산이 가능한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해. 그럼 2x 세제곱 빼기 4x 제곱 더하기 14x 2b 그럼 2를 곱하면 4x 세제곱 2x 빼기 8 빼기 30 그럼 빼기 6x 제곱 더하기 12x 빼기 22.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 이걸 뭐 또 가로를 치고 했다가 다시 쓰고 그럴 시간이 없어 나중에는. 그냥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게. 4x 세제곱 하나밖에 없지? 그 다음에 여기 있구나. 6이지. 6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빼기 6 마이너스 10 x 제곱 그 다음에 14 16 2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9. 이런 식으로 내부차순으로 싹 다 정리해주면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쫙 가로를 풀어서 자, 이거 먼저 가로를 풀고 그러면 이제 그냥 구하면 되잖아. 어차피 가로 풀어도 똑같이 이거. 그럼 a 빼기 2a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 빼기 c를 구하라는 얘기네. 대입해였다 그냥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빼기 10x 2x 세제곱 더하기 x 빼기 4 빼기 2x 제곱 더하기 4x 빼기 10 x 세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1 이렇게 하면 나오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가로부터 순서대로 풀어서 계산을 먼저 해. 1-4번만 해봐. 거기 17페이지 1-4번.
자, 어렵니? 어떻게 해야 될까? A와 B 값을 먼저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X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연립방정식 푸는 거 기억나지? 연립방정식 어떻게 푸는 거? A 빼기 B, 2A 더하기 3B가 있으면 누구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뭘 곱하든 곱해가지고 하잖아. 여기서 A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 2를 곱해. 여기도 2를 곱해. 그럼 위에서 아래 빼. 빼면 없어지니까 3 빼기 마이너스니까 5B가 되겠지.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처럼 풀어요. 연립방정식. 그럼 x세제곱 빼기 6x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x세제곱. 자, 5x제곱은 뺄 게 없지. 지금 동량이 없잖아. 5x제곱 그대로 내려오고 마이너스 15x에서 10x를 빼니까 마이너스 25x. 자, 여기서 얘를 뺀 거야. 조심해야 될 게. 그럼 0에서 마이너스 10을 빼니까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지금. 그지? 그래서 위에서 아래 뺐다고 생각하면 5b가 얘니까 b는 5로 나누면 얘가 나오는. 그럼 이 b를 다시 얻다가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니까 얘를 넘기면 a는 뭐야? a는 b 더하기 3x 세제곱 더하기 5x 빼기 5다. 그럼 b에다가 이걸 넣어서 더하면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3x세제곱 2x세제곱 x제곱 없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5x 더하기 5x 끝이 오죠. 마이너스 5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b, a 값이 요거, b 값이 요게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 다음에 x 빼기 3a가 2a 더하기 2b니까 x는 넘기면 5a 더하기 2b. 여기다가 a와 b 값을 다시 대입하면 돼. 그럼 전개하면 동량끼리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이렇게 푼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연립방정식으로 a와 b 값 각각 구하고 그 a, b 값을 다시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 x 값이 돼서 나온다. 그 방법만 기억하면 돼.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의 곱셈. 나머지는 다 숙제야. 지금 내가 안 보여준 건 숙제야. 18페이지를 보면 다항식의 곱셈과 곱셈 공식인데 여기는 이제 암기가 필요하지. 너희들이 배웠던 중3 1학기 때 배웠던 곱셈 공식에 플러스 알파가 뭐가 더 추가가 돼. 그래서 18페이지를 보자. 18페이지. 우리가 지수 법칙은 알지? 지수 법칙. 지수 법칙이 자 밑이 같을 때 이걸 밑이라고 그러지.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지. a m제곱에 m제곱이면 자 지수끼리 곱하는 거. 그다음에 a b에 n제곱이면 a n제곱 b에 n제곱. 이건 뭐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이야. 지수 법칙. 그 다음에 이제 분배 법칙 쓰는 것도 분배 법칙이 뭐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게 분배 법칙이지. 그럼 이게 뭐 항이 만약에 여러 개가 있다. 그럼 이때는 이거 일일이 이렇게 다 곱해야 돼. 이렇게 다 곱해야 돼. 그래서 이걸 전개해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전개하는 게 필요하다. 자, 이것만 알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식은 다 구할 수가 있다. 교환법칙은 곱셈에서도 성립하는데 곱셈에서도 교환법칙이 이게 다항식끼리도 성립해. 그 다음에 결합법칙도 이렇게 곱하나 이렇게 곱하나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분배법칙도 다항식끼리 역시 성립한다. 이것만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외워야 될 식들이 나오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식은 다 알지? 기억나니? 곱셈 공식 뭐 있었지? 완전 제곱식을 정리하는 공식 배웠지 이거? 알지 이거? a 빼기 b a 제곱 빼기 2ab 더하기 b 제곱. 그 다음에 합차라는 거 배웠지? 합차 a제곱 빼기 b제곱. 그 다음에 x 더하기 a, x 더하기 b. 자, 이거 나왔을 때 니네들 맨날 이렇게 풀더라. 보면
이걸 이렇게 풀고 있어. 그냥 일일이 다 전개해. 일일이 전개한 다음에 다시 분명끼리 묶어. 그러니까 이 짓을 왜 하나 봤더니 애들이 공식을 안 외워서 이 짓을 하더라. 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아까운 시간이거든. 니네는 시험 볼 때 이런 거 1초가 아까워, 1초가. 얘를 일일이 전개했다 다시 묶으려고 하면 안 돼. 중간 과정 이거 바로 생략해서 바로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중간에 막 전개하지 마. 괜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야. 어떻게? AX, BX니까 한꺼번에 X를 묶어서 생각해, 묶어서. 이거를 또 일일이 정리하려고 하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AC X 제곱. 얘도 한 번에 계산해. 이렇게 묶어서 AB 더하기 BC X로 묶어. 그래서 이거를 중간 과정을 또 일일이 전개해가지고 다시 X로 묶고 이런 뻘짓 하지 마. 시간 아까우니까. 바로 이거 나올 수 있게 해야지, 그지? 나올 수 있지? 자, 이게 중학교 때까지 배운 공식이었어.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아주 잘 기억을 하겠지, 그지?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해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거를 공식대로 바로 내려보면 12 x제곱 그 다음에 20 빼기 6이니까 얼마야? 14 x 빼기 10.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바로 나올 수 있게 해야지. 중간에 또 뭘 쓰고 막 그러지 마. 시간 아까워. 자, 여기는 중학교 때까지 배운 거라 어렵지 않은데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공식이 있지.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공식이 여기서부터는 암기야. 이건 외워야 돼, 너희들이. 우리만 해서 숨이 막힐 거야, 그지? 너무 많지? 외워야 될 게. 또 있지. 자, 이걸 다 외워야 돼.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외워야 돼. 한 개라도 빼먹으면 문제가 안 풀려.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된다.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그 다음에 2ab, 2bc, 2c. 그냥 이거 전개하면 이게 나와. 그 과정 뭐 중간에 뭐 보여줄 필요 없잖아, 딱히.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 두 번 곱하면 이게 나와. 그러니까 뭐 중간 과정은 몰라도 되고 그냥 외워. 결론은 이거 순서대로 외워. 내가 지금 쓴 순서대로 외우는 게 좋아. 항상 이거 봐봐. A에 관한 내림차순이야. 3차, 2차, 1차, 빵차. A를 기준으로 한 내림차순. 얘도 A를 기준으로 한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외워요. 순서대로. 자, 외울 때 팁을 주자면 그나마 외우기 쉬운 팁이 있다. 자, 여기가 플러스면 다 플러스야. 얘는 무조건 플러스야. 가운데는. 얘가 마이너스면 양 끝이 마이너스. 자,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 플러스고
얘는 반대.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얘가 반대. 그나마 좀 외우기 쉬운 팁을 준 거야 내가. a 더하기 b,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을 전개하면 얘가 나오는데 얘가 플러스면 여기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 얘랑 얘는 반대야 무조건. 얘는 무조건 플러스. 그렇게 외우면 좀 그나마 안 까먹는다. 그 다음에 제일 긴 공식이 10번인데 이 공식은 너희들이 외우기 되게 까다로워.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빼기 3abc. 이건 뭐 따로 팁이 없어. 그냥 외워. 방법이 없어. 그냥 자꾸. 근데 외울 때 그냥 외우지 말고 문제를 풀면서 외워야 빨리 외워져. 문제를 풀면서 아 여기 어떤 공식을 대입할지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풀어야 외워지지. 이게 이것만 들다 외운다고 외워지지 않아. 아는 게 헷갈리기 때문에 외워지지가 않아. 문제를 풀면서 외워. 문제를. 그 다음에 11번은 여기 플러스야. 조심해. 이게 뭐 합체처럼 보이잖아. 뿔마니까 마이너스 같아 보이지. 플러스야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x니까 x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x의 개수는 a, b, b, c, c.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은 a, b, c. 그럼 여기서 응용을 할 수가 있어. 하나를. x세제곱 빼기 자 a 대신 마이너스 a, b 대신 마이너스 b, c 대신 마이너스 c가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니까 마이너스를 밖으로 뺀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니까 똑같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곱하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따로 굳이 외울 필요가 없고 아 그냥 부호를 봐봐.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딱 눈에 보인다. 이렇게 좀만 쉬고 해보자. 좀만 쉬어.